자, 5-1단원 우주석의 미완성의 걸작 보도록 할게. 아, 바로 제재석이부터 바로 볼게. 미완성의 걸작은 윤두서의 자화상에 대한 비평문으로 일단은 우리 윤두서의 자화상 이거 좀 보도록 하고 이제 자화상 그림을 좀 같이 좀 봐줘야 돼. 자, 이런 비평문으로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다루면서 주관적인 평가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 읽기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읽을 수 있다. 일단 여기 객관적인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평가도 함께 있다. 객관적인 측면, 주관적인 측면. 뭐 비평문이니까 당연히 평가도 함께 담겨 있겠지. 자, 다양한 읽기 목적에 따라 적절한 읽기 방법을 적용하여 자기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이 글을 능동적으로 읽어보자. 자, 밑에 제재기간 바로 보도록 할게. 여기 밑에 좀 키울게. 자, 개관 갈래는 비평문에 해당이 되고 이제 성격이 이제 글을 이제 비평을 분석하는 글이니까 논리적인 성격, 그다음에 분석적이고 해석적인 성격 있고, 그다음에 그림이니까 일단 이 모양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그래서 묘사적 성격도 함께 들어가.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해석적이고 그다음에 그림과 관련해서 묘사적인 성격까지. 자, 제재 자화상이고 자, 특징 들어가서 대상에 대한 논리적 분석과 해석의 과정을 통해 글을 전개해. 논리적인 분석과 그 다음에 해석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글을 전개하고 다음에 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우리 그리듯이 설명하니까 묘사. 그리듯이 설명하면 묘사. 다음에 3번 요거 이제 요 구절 되게 중요해. 자, 대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이를 해결해 나가고 있어. 그래서 이런 기법을 추론적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글에 추론적 기법이 쓰였는데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어떤 근거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여기서 잡을 게 근거를 잘 찾아 나가야 돼.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자료들이 쭉 나올 텐데 그 자료들이 하는 역할을 봐야 돼. 어떤 의문점을 해결해 주는가. 자, 그리고 네 번째 독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문체를 구사하고 있거든. 여기 다시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문체니까 우리가 실제로 듣는 듯한 느낌이 들겠지. 친근감을 얻을 수가 있어.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문체를 통해서 친근감. 자, 주제는 미완성 속에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윤두서의 자화상이 되겠다. 말 그대로 미완성인데 걸작이 되는 거지. 자, 내려갈게. 자, 처음 들어가자. 가달라. 자, 여기 마흔을 넘긴 한 남자의 초상화가 있다. 그것도 자기 얼굴을 자신이 직접 그린 자화상이다. 자,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공제 윤두서이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윤두서의 자화상이야.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 자, 이분의 눈매는 상당히 매서 첫인상만으로도 본인을 압도한다. 자, 일단은 여기 그 첫인상과 관련된 특징들을 쭉 볼게. 눈매가 상당히 매서워서 첫인상만으로 보는 이를 압도를 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 매우 무서운 그림이야. 그다음에 또 활활 타오른 듯한 수염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기를 발산한 듯하다. 요거 수염, 활활 타오른 듯한 수염인데 아주 기를 발산한 듯한 게 두 번째 느낌. 일단 눈매 봤지? 눈매. 그다음에 수염 봤어. 자, 그렇게 작품을 계속 바라보노라면 점차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결국은 어느 순간 섬뜩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기까지 한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눈매에 대한 얘기를 했고 다음 두 번째 수염에 대한 얘기를 했지. 그렇지? 그리고 계속 보면은 결국은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결국은 공포감에 사로잡혀. 이게 첫인상이지. 그렇지? 첫인상은 좋아 안 좋아? 무지하게 안 좋아. 그렇지? 이게 말고 인상 더러운 분 아저씨야. 자, 이게 이제 첫인상이고 다음 내려가서 좀 내릴게 아예. 나달라. 자, 이 사람 누구인가? 무인인가? 그는 어려서부터 용력이 남달랐으며 일찍이 출중한 무예를 갖추었던 인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첫 번째 추측은 이거지. 이 사람은 뭐로 추측했어? 무인인가로 추측을 한 거야. 무예를 하는 무인. 그래서 출중한 무예를 갖췄던 인물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떠한 극한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았던 냉엄한 성품의 장군이었는지도 모른다. 무예를 갖췄다. 그 다음에 냉엄한 성품의 장군이다. 아니 어쩌면 그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인지도 모른다. 자, 그래서 첫인상은 이렇게 보는 이의 기억 속에 강렬한 에너지의 낙인을 찍어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천만 가지 상념에, 이 상념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뜻이지. 천만 가지 생각의 뿌리가 된다.
자, 그래서 위에 나왔던 그런 냉혹하고가 무서운 이미지를 통해서 이 사람은 무인을 떠올리면서 용력이 남달랐다. 그리고 출중한 무예를 갖춘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떠올렸고, 그다음에 어떤 극한 상황에서 침착성이 있지 않았던, 다음에 요거 냉엄한 성품의 장군이었다를 떠올렸고, 그다음에 마지막 어쩌면 아주 비극적인, 너무너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인물, 이렇게 이제 떠올려본 거야. 무엇만으로? 첫 인상만으로 이걸 떠올린 거지. 첫 인상에서 났던 느낌들. 자, 그러나 첫 인상은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도 많아. 자, 인상이 반드시 그 인물로부터 나오거나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인상은 그 인물로부터 나오거나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럼 주변 영향도 받는다는 얘기지. 그렇지? 주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자, 그래서 여기 자, 첫인상은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데 그 왜 어디에서 영향을 받냐? 그가 입은 옷이나 그를 둘러싼 주위의 배경 혹은 그 장소에 독특했던 빛의 흐름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외적 요소가 거기에 더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옷이나 배경이나 빛의 흐름 이런 걸 통해서 인상이 달라질 수가 있지. 이렇게 정리됐어? 오케이. 자, 정리됐으면 내려가자.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찬찬히 자화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제는 이제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얘기지. 그렇지? 진짜 찬찬히 살펴볼 건데, 자, 이쪽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 있는데 요 대사는 좀 짚어주도록 해. 그러므로 다시 한번 찬찬히 자화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독자에게 하는 소리야. 바로 요 구절이야, 요 구절. 그래서 여기 독자에게 여기 줄만 치자. 여러분들 줄만 치고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문체에 해당되고, 우리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문체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렇지. 친근감을 형성하겠지. 그래서 이 구절이 친근감을 준다. 까지만 봐주자. 친근감. 자, 아무런 선입관이나 우리 선입견이라는 표현 있잖아. 그래서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고서 말이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단어들 좀 봐주도록 하자. 요 단어 선입관이란 단어, 다음에 편견이란 단어. 그래서 첫 인상에서 받았던 이런 무서운 인상이나 이런 거 좀 빼고 보자 이거야. 진짜 객관적인 시선에서. 자, 인물은 정면상이다. 앞을 보고 있어. 자, 그러므로 정확한 좌우 대칭을 이룬다. 정면이니까 좌우 대칭이 되겠지. 자, 얼굴은 단순한 타원형이며 이목구비가 매우 단정하다. 좌우 대칭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갖기 어렵다. 앞모습만 보니까 입체감이 없어. 자, 그러나 자, 다음에 이 다음부터 이제 입체감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요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 일단은 정면상이라는 점, 그리고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얼굴이 단순한 타원형이다. 그 다음에 이목구비가 매우 단정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인 정보들이지. 딱 팩트만 얘기했고, 좌우 대칭의 정면상에 입체감을 갖지 못해. 그러나 다음에 이 다음부터 이제 입체감을 이루는 요소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어떤 걸 통해서 입체감을 형성하는가 볼게. 자, 그러나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나온 수염. 요 수염. 이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이 그림 같이 보면 좋은데 막 이렇게 나와 있지. 막 이렇게 나와 있어. 교과서 보면. 자, 그래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그래서 수염이 입체감을 준다는 얘기지. 그렇지? 요거 입체감. 감을 형성하는 요소고, 더하여서 새까만 탄건 끝이, 그래서 탄건이라는데 여기 읽어보면 벼슬아치가 갓 아래 받쳐 쓰던 관의 하나라고 했지. 갓 아래 이 쓰는 거야. 탄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며 휘어져 있어 머리 전체의 부피감을 유령 있게 표현해 준다. 그러면 두 번째 요소가 뭐야? 뭘 통해서 부피감이 나타나? 입체감이 뭘 나타나는 거야? 그렇지, 탄건이 되는 거지. 이 탄건이 입체감을 이루는 요소 2번이 되겠어. 입체감 2번 하자. 입체감. 요게 수염이 1번이라면 요 탄건은 2번.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잘 되었으면. 자, 그런데 극사실로 그려진 극사실주의라고 들어봤잖아. 그림들 보면은 진짜 사진 찍은 것처럼 되게 똑같은 그런 그림들 있지. 이게 극사실로 그린 거야. 그래서
자, 극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귀가 없다. 사실로 그렸는데 귀가 없어. 특이하지, 그렇지? 자, 목과 상체도 없다. 머리만 둥실둥실 떠다니는 이런 상황이지.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쪽에서 기둥인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 수염이 이렇게 나 있고 머리만 이렇게 떠 있는 회귀한 모습인 거지. 어쩌면 옥에 갇혀 칼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듯하다. 우리 칼 뭔지 알고 있어? 여기 나무 판때기 같은 걸로 목 이렇게 딱 대고 있는 거 있지. 못 움직이게 그 칼이야. 자, 되었으면 잠시.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거 나중에 정리하자. 여기 내용 정리 방식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계속 내용이 이어져가지고 이따가 한꺼번에 좀 정리 좀 하도록 할게. 일단 화면 내린다. 자, 머리는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그림이 있으면 윗부분만 머리가 있는 거지 아랫부분이 없어. 자, 그리고 덩달아 탄건의 윗부분이 잘려나갔다. 윗부분 또 아예 없네 위에는. 자, 눈에 가득 보이는 것이라고는 귀가 없는 사실적인 얼굴 표현뿐인데 그 시선은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다. 앞을 쫙 보고 있고 이러한 초상이 무섭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자,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봤지. 객관적으로 봤는데도 무서워 안 무서워? 여전히 무서운 거야. 뜯어 살펴봤는데도 여전히 무서운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끊어주도록 하고, 자, 이 부분은 이제 객관적으로 작품을 살펴봤지. 그렇지? 그리고 보니까 내용 전개 방식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떠오르게 하잖아. 그렇지? 이럴 때 내용 전개 방식을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지, 그렇지. 이 부분이 내용 전개 방법이 묘사에 해당돼. 자, 이어서 자, 이것만은 꼭 1번. 자, 필자는 윤두서의 자화상을 처음 보고 섬뜩한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맞지? 그렇지. 적절한 표현이고 무서운 그림이었고. 다음에 2번. 첫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뭔데? 얼굴이죠. 얼굴. 그렇지. 얼굴이야. 그래서 주위 배경이다. 잘못됐지. 이건 X. 다음 3번. 자화상 속 인물은 정면상과 측면상 중에서 정면상으로서 그래서 좌우 대칭이 될 수가 있지. 측면이면 좌우 대칭이 안 되지. 다음에 4번. 윤두서의 자화상은 극사실적이다. 그래서 얼굴을 표현했다. 적절한 표현. 동그라미. 자,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 불후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며 국보 제24호로 지정되어 있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몇 호인지는 모르더라도 이게 국보인 건 좀 알아두도록 해. 국보다. 보물 아니고 국보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최고의 걸작이니까 국보로 지정되면 하지. 자, 이 작품에 대해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자, 도대체 작품 속의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 이거 주자. 이거 질문의 내용이야. 작품 속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은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 요거. 심지어 화면상에는 이분이 누구인지 알려준 글씨가 한자도 없어. 증거가 없는데 윤두서래. 자, 윤두서에게는 아들 윤덕희, 손자 윤용 등 그림을 잘 그렸던 자손들이 있었다. 만약 현 작품이 다만 후손들의 입을 통해서만 공제초상이라고, 공제 윤두서였지, 윤두서의 초상이라고 전해 내려왔다면 혹시라도 무정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 전해진 것일 수도 있다. 후손들이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더구나 작품에는 가로 접힌 금이 같은 간격으로 17줄이나 보인다. 접혔다는 얘기지, 그림이. 이것은
작가가 종이를 둘둘 말아둔 상태에서 그대로 납작하게 눌려 생긴 금이다. 무슨 느낌인지 알고 있지? 종이 돌돌 말았는데 눌렸어. 그렇게 된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작품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왜? 완성됐다면 뭐 했겠어? 그걸 잘했겠지? 그렇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 말았기 때문에 돌돌돌 말아서 보관했던 상태다.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물론 족자로 표구되지도 않았다. 표구됐다는 게 뭐 하는 거야? 혹시 표구사라고 들었어? 표구사? 요즘 표구사를 못 보지 거의. 선생님 동네 표구사가 있더라고. 되게 작은데. 표구사가 뭐냐면 우리 뭐 그림이나 사진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거 액자로 만들어주는데 그거 표구사야. 그래서 표구되지도 않았어. 액자화되지도 않은 거야. 미완성이니까. 자, 다음에 어이구 다 안 보이네. 내릴게. 자, 갑자기 작업이 중단된 채 오랫동안 여러 종이 뭉치 속에 섞여 있다가 뒤늦게야 후손들이 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 화자 이제 의문이 들었었죠. 어떤 의문이 들었어? 어떤 의문이 들었어? 야야야 이거 큰일 난다 이거요. 위에서 다시 올라가 보면 대체 작품 속의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을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 이게 궁금했던 거지. 그렇지? 요거 의문점, 요거 놓치면 안 돼. 요거. 자, 됐으면 다시 화면 다음 단락 내릴게. 자, 마달라. 이상의 의문점들이 의문점이 하나가 아니었던 거지. 그러면 이제 위에 내용 올라갔을 때 누가 어떻게 확인했냐랑 그다음 또 이거 의문점 파악 다 해야 되는데. 자, 잠시 봐봐. 자, 여기 아래 보면은 여기 더구나 작품에는 요 구절 있었지. 더구나 작품에는 바로 접힌 금이 같은 간격으로 17줄이나 보이고 이것은 작가가 종이를 둘둘 말아둔 상태에서 그대로 납작하게 눌린 거거든. 그렇다면 이 작품은 완성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의문점 요거지. 이 작품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하는 요 구절도 역시 이제 글쓴이의 추측과 연관이 있어. 글쓴이 의문과 연관이 있는 거지. 금을 통해서 표구가 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의문점도 표현을 한 거야. 자, 다음 내려갈게 진짜로. 자, 이상의 의문점들은 먼저 자화상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옛 분들이 남긴 윤두서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대조해 봄으로써 풀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일단은 자화상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옛 분들이 남긴 윤두서에 대한 기록 요 두 가지를 서로 이제 비교 좀 해보려는 거야. 자, 먼저 윤두서와 절친했던 이하곤이라는 분의 글, 윤두서가 그린 작은 자화상에 붙이는 참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효어는 윤두서의 자이다. 자라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따로 부르는 별명 같은 거야. 나중에 부르는 이름. 자, 그래서 요거 윤두서가 그린 자화상에 붙이는 참문이라는 거, 요거 별표좀 치자. 요 기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봐야 돼. 자, 밑에 보면 요거 자화상에 붙인 참문인 거지. 자, 6자도 되지 않는 몸으로, 이게 한자가 30cm거든. 6선 180이면 꽤 큰 거 아니야? 6자도 되지 않는 몸이라 젠장이. 빌어먹을 세상. 자, 온 세상을 초월하려는 뜻을 지녔구나. 긴 수염이 나부끼고 안색은 붉고 윤택하니 보는 사람들은 그가 도사나 검객이 아닌가 의심할 것이다. 무엇의 모습이? 자화상의 모습이 이런 거야. 자, 그러나 그 진실하게 삼가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풍모는 역시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라고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다. 자, 요 구절 다시 보면은 삼가고 조심스럽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풍모야. 되게 겸손한 모습인 거지. 겸손한 모습. 이런 역시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지. 첫인상, 그림에서 받았던 첫인상과 서로 매칭이 돼야 한대.
서로 안 맞거든. 그렇지. 그림과 이게 서로 안 맞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자. 자, 찬문에 묘사된 인물의 생김은 분명 윤두서의 자화상 속 그것과 같아. 모습은 똑같아. 자, 그런데 그래는 홀로 행실을 가다듬는 군자로서 진실하게 삼가고 물러서서 겸양하는 풍모를 보인다고 설명된 자화상의 첫인상이 어째서 무섭기까지 한단 말인가? 일찍이 감시관이 높았던 고 최순우 전 국립박물관장은 윤두서의 자화상을 처음 냈을 때의 인상을 회고하면서 거의 충격적이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시관이 높았던 이분도 박물관장님도 충격적이었던 거지. 어떻게? 물론 앞서 말한 이 그림의 비정상적인 구도와 과감하게 이를 데 없는 생략에서 나온 감상이었다. 자취 요거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는 우리가 봤던 장면인 거지. 얼굴만 둥실둥실 떠 있는 유장면, 그렇지? 그래서 비정상적인 구도, 여기서 구도란 건 얼굴만 위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과감하게 이를 데 없는 생략, 몸이 없지, 그렇지? 목이랑 몸통이랑 다 없어, 옷도 없어. 자, 여기에 따라서 요 박물관장님 역시 여기 충격을 받았던 거야. 자, 그 때문에 자화상은 그 놀라운 사실적인 묘사에도 불구하고, 아니 묘사가 사실적인 만큼 더욱더 몽환 중에 떠오른 영상처럼 섬뜩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자, 다음 넘기자. 자, 오른쪽 날개는 자해상에서 느꼈던 의문점, 요 의문점, 이 글에서 의문점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다. 자, 필자는 자화상 속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을 다음 줄게. 이 자화상 속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을 누가 어떻게 확인했는지 요거 궁금했고, 다음에 이 작품이 미완성인 것은 아닌지 요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어. 중요하다. 요거 잘 봐도. 자화상 속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을 누가 어떻게 확인했는가? 그리고 미완성은 아닌가? 이렇게 의문점 두 가지. 자, 내려가자. 날개 부분 바로 좀 볼게. 자, 윤두서 자화상에 대한 필자의 의문이 있었고 그 해결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되는데, 자, 화면상의 자화상 속 인물에 대한 정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다음은 자화상 속의 인물이 윤두서라는 사실을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라고 했는데, 요거. 아이고 깜짝이야. 요거 좀 전에 봤던 이 학원의 찬문 있잖아. 이걸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거야. 그림 보니까 윤두서께 맞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제목이 윤두서가 그린 작은 자화상에 붙인 찬문이라고 대놓고 써져 있는 것이고, 다음에 글에 묘사된 인물의 외양이 자화상이 묘사된 것과 동일해. 그래서 윤두서는 사실 누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 하는데 이하곤의 찬문을 통해서 얘기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 이하곤의 찬문 요거 잊지 말고, 그래서 자화상 속의 인물이 윤두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더라. 요걸 통해서 중요한 건 요놈이다. 이하곤의 찬문. 자, 조금 내리자. 자, 다음에 2번 이하곤의 찬문에 묘사된 윤두서의 자화상이 있는데 요거 외양이랑 내면 좀 구분해줘야 돼. 외양이랑 내면. 외양은 6자도 되지 않는 몸을 지녔다. 요거. 다음에 긴 수염이 나붓기고 안색은 붉고 윤택하다고 했어. 그림과 자화상과 겹치는 부분이 있죠. 어디가 겹쳐? 자화상과 공통된 부분이 있지. 어느 부분이? 긴 수염이 나붓긴다. 요거 있지, 그렇지. 요걸 통해서 자화상과 그 그림과 동일하다는 거 알 수 있어. 자, 내면 넘어가면 진실하게 삼가고 물러서서 겸양한 풍모는 역시 홀로 행실에 가다듬는 군자락에 부끄러움이 없다. 요게 자화상과 완전히 차이점이 되는 거지. 자화상과 다른 점이야 이건.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넘어가자. 자, 3번. 고 최순우 전 국립박물관장의 회고를 인용을 했거든. 그래서 요 분의 이 회고를 인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이걸 인용함으로써. 자, 감시관이 높았던 이분도 충격적이었단 말이야. 감시관이 높았던 이분도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밑에 들어가서 중요한 건 이거. 야, 윤두서 자화상의 첫인상이
누가 보더라도 충격적인 것을 일반화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남들이 봐도 그렇다는 얘기야. 그리고 현재의 자화상의 특징을 강조할 수가 있어. 현재의 자화상의 특징을 강조할 수 있다. 무서운 그림이다. 충격적인 그림이다. 이걸 강조할 수 있어. 자, 됐으면 밑에 문제들 풀어보자. 1번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서 매우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국보겠네. 동그라미. 다음 2번 윤두서에게는 그림을 잘 그렸던 아들과 손자가 있었다. 있었어. 맞아. 동그라미. 다음 3번 이하고는 그의 찬문을 통해 윤두서를 예찬했다 비판했다. 예찬하고 있는 거지. 칭찬하고 떠받들고 있어. 다음 4번 고 최순우 전 국립박물관장이 윤두서 자화상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은 그림의 비정상적인 삐리리. 그렇지. 구도. 여기에 들어갈 말은 구도와 다음에 과감하게 아랫부분이 그렇지. 생략돼 있었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다음 단락. 자, 그런데 현재 이 작품에서 보인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결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 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감과 아름다움에 대한 감정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니까 이 작품에서 보인 충격적인 회화 요소 효과라고 했는데 이거 줄쳐놓고 그 내용들 생략된 거지. 생략. 귀도 없고 목도 없고 몸도 없고 이렇게 다 생략된 건데 이거는 당시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했던 윤리도덕 그다음에 그 미감 이런 거 맞지 않겠지. 그렇지? 왜 그러냐? 공자는 효경의 첫머리에서 신체는 털옷과 피부까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그리고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후세까지 이름을 드날림으로써 부모님을 드러나게 할 것이니 이것이 효도의 마지막이니라 라고 했다. 이거 나중에 배울 거야. 고전문법 부분에서 배울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 이렇게 되지. 요 구절이 이제 딱 나오는 부분이거든. 수학 언해 부분에서 딱 나오는 부분인데 나중에 2학기 때 할 거야. 2학기 때.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중요한 건 요 구절이야. 다 부모님한테 다 받은 것이니 다음에 요거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 요게 핵심이거든. 이 당시 이제 그 사대부들이 추구했던 이런 것들이었어. 사대부가 추구한 효도를 되게 중시하게 여겼는데 귀나 목이나 몸통이 없다는 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자, 라고 했다. 그러므로 귀를 떼어내고 신체를 생략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도저히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앞에서 자화상의 현상이 작가가 의도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연히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한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다시. 자, 아까 전에 여기서 나타난 앞에서 자화상의 현상이라고 했는데 이거 좀 네모 좀 쳐놓고 여기서 말하는 자화상의 현상이라는 건 어떤 현상? 귀, 신체, 목 이런 것들이 생략된 거 있지. 이것은 작가가 의도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래서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추측한 까닭 바로 이 때문이다 하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효경. 그렇지. 효경 관련된 거지. 바로 이거야.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했던 윤리도덕이나 미감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효경을 근거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좀 내려갈게. 자, 오케이. 계속 아직은 의심을 품고 있는 단계지. 그렇지? 아직은 의심을 품고 있는 단계야. 아직 해결이 됐어 안 됐어? 미완성인가 아닌가 해결이 아직 안 됐어. 그렇지? 자, 그래서 그런 의심을 품고 있던 1995년 가을 국립박물관에서 개최 예정인 단원 김홍도전을 준비하면서 백방이라는 단어 뜻도 기억해놓고 온갖 방법
자,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관련 자료를 찾던 바쁜 와중에 뜻밖에도 의외로 58년 전 윤두서 자화상의 옛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시 언제적이야? 58년 전 윤두서의 자화상 옛 사진을 발견한 거야. 자, 그것은 1937년 어느 시대지? 일제강점기네. 자, 조선사 편수회에서 편집하고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 사료집 진속이라는 책의 제3집 속에 들어 있었다. 자, 요거 네모치고 요 자료 조선 사료집 진속이란 자료, 요 자료 이걸 봤으니까 이 당시의 모습 58년 전의 그 그림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 진짜 오리지널 모습을, 진짜 원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 자, 옛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 작품과는 크게 달랐다. 왜 그러냐? 이제 다른 점들 봐도 자, 그의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여기 주초차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거, 이게 차이점이지. 현재와의 차이점이야, 차이점. 생략이 안 됐어. 몸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 결과 현 상태에서 몸 없이 얼굴만 따로 떠 있는 거의 충격적이라고 부를 만큼 지나치게 강하고 날카롭기만 한 자화상 속 윤두서의 생김새가 원래는 훨씬 어지러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여기 줄 치자. 자, 그럼 원래 사진 속의 생김새는 어떻냐? 여기 줄 쳐자. 원래는 훨씬 어지러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 이걸 띄었던 게 원래 모습이었던 거지. 본 모습이었던 거야. 사진 속 모습, 이런 모습이지. 자, 그러면 아까 어떤 의문점이 해결이 안 됐었어? 그렇지. 생략돼 있어가지고 미완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미완성이 아닐까. 뭘 통해 확인이 가능해?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점점 가능한 거지. 자, 내려가자. 그렇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다. 조선 선비라면 어디까지나 원만하게 중용의 미감을 지켜나가야 그 학문인 성리학의 정신에 걸맞다. 여기 줄 수 없잖아. 중용의 미감을 지켜 있어야 돼. 윤두선 옛 사진 속에서 도포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여민 옷깃, 정돈된 옷 주름선은 완만한 굴곡을 갖는 고르고 기품 있는 선으로 이뤄졌다. 넓은 옷깃에 깨끗한 동정을 달았으므로 딱딱한 동정과 부드러운 천 사이엔 살짝 주름이 잡혔다. 그 동정과 깃의 턱이 진 이중 구조는 인물을 포근하게 감싸듯이 안듯이 얼굴을 받쳐주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 아래 좌우 구석은 주인공이 편안한 자세로 앉았을 때 생기는 자잘한 주름으로 마무리되었다. 자, 지금 이 부분도 보면은 자, 여기 가로 좀 묶어주고 여기까지 묘사지. 그렇지. 여기 묘사가 나타나. 자, 주로 어느 부분을 묘사하고 있어? 그렇지. 옷 부분이지. 그렇지. 몸을 묘사하고 있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에 남아있지 않았던 여기에 상반신, 옷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어. 자, 다시 한번 볼게. 단정하게 여민 옷깃과 정돈된 옷주름선 여기 쭉 내려가고 있지. 완만한 굴곡을 갖는 고르고 기품 있는 선이었고, 다음에 넓은 깃에 깨끗한 동정 달았고, 딱딱한 동정과 부드러운 천 사이에 살짝 주름이 잡힌 모습. 그리고 동정과 깃의 턱이 진 이중 구조는 인물을 포근하게 감싸는 듯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좌우 아래 구석, 화면 아래쪽 좌우의 구석은 주인공이 편안한 자세로 앉았을 때 생기는 자잘한 주름, 즉 양쪽 아래쪽에는 자잘한 주름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앞면에서 배어난 인자함이다. 어디에서? 앞면에서 배어난 인자함. 이게 가장 차이점이었던 거야. 인자함. 자, 너무나도 따스해 보이는 감성적인 얼굴과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눈빛이 거기 있었던 것이다.
얼굴에서 받았던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지. 그치? 아까는 되게 무서운 이미지였는데 여기서는 따뜻해 보이고 총명해 보이는 이런 눈빛이었던 거야. 이게 원래의 사진 모습이었고. 자, 다음. 자, 1번 효경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효경을 인용해서 어떤 걸 말하고자 하느냐. 효경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윤리 도덕 즉 유교적 가치관을 담고 있는 경전인데 이 효경을 통해서 글쓴이가 판단을 내린 거지. 어떻게? 자화상의 회화 요소는 조선시대 사대부를 추구하는 윤리 도덕이나 그에 근거한 미관과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야. 자화상의 회화 효과가 있었는데 생략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당시에 윤리 도덕이나 미감과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렸어. 자, 또 내려가서 자, 윤두서 자화상에 대한 필자의 의문과 해결 두 번째니까 이것도 역시 되게 중요 구절이고 별표 좀 치고. 자, 그림의 종이를 둘둘 말아뒀다가 그대로 납작하게 눌려 생긴 금이 있어. 금이 있고 당시 사대부들의 윤리 도덕이나 그에 근거한 미감과 맞지 않는다. 윤리 도덕 그 다음에 미감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완성되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품었던 거지. 완성되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의문을 품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해결했냐? 요거. 조선 사료집 진속 여기에 있는 사진 속의 자화상을 통해서 조선 사료집 진속의 사진 속 자화상을 통해서 해결된다. 자, 여기 이 사진을 보니까 몸 부분이 선명했고 다음에 실제로 얼굴도 어진 얼굴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였어. 그래서 내린 결론. 현존하는 자화상의 비정상적인 구도와 과감한 생략 이것이 자화상의 원래 모습은 아니었던 거야. 결론 내렸던 거지. 그래서 결론은 완성이 됐다고 안 됐다고? 안 됐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 넘어가자. 자, 1번. 필자는 효경의 내용을 근거로 윤두서의 자화상이 삐리리라고 일단 효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떤 추측을 했다. 미완성이라는 추정을 했다. 다음 2번. 그냥 효경의 내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야 돼. 이걸 통해서 미완성이라고 추정을 한 거야. 다음 두 번째. 옛 사진 속의 자화상은 현존하는 자화상과는 달리 어느 부분이 그렇지 몸 부분이 선명했어. 이게 아주 큰 차이점이지. 옛 사진은 몸 부분이 있었어. 다음 3번.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삐리리에는 자화상의 옛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이름 외워야 되지. 이거 뭔데? 조선 사료집 진속 이렇게 되지. 넘길까? 자, 그래서 이 글에서 나왔던 의문 두 가지 있었던 거 다 해결됐지 일단은. 그렇지. 의문 두 가지. 어떤 의문들이 있었는데? 미완성이 아닐까 이건 좀 전에 확인됐고 그 다음에 앞에서 먼저 있었던 게 그렇지. 이게 윤두서가 맞냐? 이거 누가 확인했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다 확인이 됐어. 자, 다음 중간 3. 자, 원래 있었던 윤두서 자화상 사진 속의 상반신 윤곽선이 그 어떻게 해서 감쪽 없이 없어졌을까? 비밀은 몸이 유탄으로 그려진 데 있었다라고 했어. 자, 여기 이 구절 보면은 묶어주고 묶고 답했지? 그렇지. 묶고 답하면 무슨 형식? 그렇지. 문답 형식으로 해줬어. 문답 형식.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기능이 있지. 자,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면 유탄으로 그렸대. 유탄이라는 걸로 그렸다. 자, 유탄이란 요즘의 스케치 연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가는 수치다. 여기 유자가 버들 유자거든. 버들로 만든 탄이야. 수치야. 자, 이것은 화면에 달라붙는 점착력이 약해서 쉽게 지워진다. 여기 이제 그 비밀이 잘 들어있는 거지. 화면에 달라붙는 특성이 점착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별표 치고 단어 좀 기억하자. 점착력. 자, 이것이 약해서 쉽게 지워지는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스케치할 때 쓸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소묘하다가 수정하기에 편리함으로 통상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한다. 그런데 자화상의 경우 주요 부분인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
정착시키고 얼굴 부분은 먹으로 이미 그린 거야. 안 지워지겠지? 자, 몸체는 우선 유탄으로만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 그 몸에 미처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 즉 미완성의 상태로 전해오다가 언젠가 그 부분이, 즉 몸 부분이 지워져 버린 것이다. 아마도 미숙한 표구상이 구겨진 작품을 펴고 그다음에 때를 빼는 과정에서 표면을 심하게 문질러 유탄 자국을 아예 지워버리게 된 것 같아. 뭐 느낌이 이해되지? 그렇지? 접혀 있었으니까 이걸 펴는데 펴려고 쭉쭉쭉쭉 하면서 유탄이 다 날아갔다는 얘기야. 자, 좀 내릴게. 자, 그리고 다음에 자세히 보면 옛 사진에서는, 이건 옛 사진에서는 두드러지게 보이는 종이 바탕에 꺾인 자국이 현 상태에서는 부드럽게 누워 있다. 다시 보자. 옛 사진에는 어떻다고? 두드러져 보이는 종이 바탕에 꺾인 자국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랑 옛날 중에 어느 게 더 많이 접혀 있었다는 얘기야. 어느 게 더 접힌 게 선명했다. 그렇지. 옛 사진에는 확실히 꺾여 있었던 거야.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부드럽게 누워 있는 거야. 펴졌다는 걸 알 수 있지. 누군가 편 거야. 그 과정에서 유탄 자국이 지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지. 자, 그렇게 문지르는 동안 원작품이 가졌던 풍부한 질감, 특히 앞면에 부드러운 질감이 희생되고 뼈대가 되는 선적인 요소만 남게 된 것이다. 자, 다시. 자, 그래서 원작품에서는, 옛 사진 모습 보면 원작품에서는 풍부한 질감, 즉 앞면 부분에 부드러운 질감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사라진 거지. 뭐 하다가? 펴다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현재 모습은 이렇게 뼈대가 된 선적인 요소만 남았어.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뼈다가 된 선만 남았으니까 어떤 이미지를 주겠어? 부드러운 건 다 사라졌고 어떤 느낌이죠? 날카로운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무서운 느낌을 들 수밖에 없는 거야. 다음. 자, 이제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고 생각되어 온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이 확인되었다. 자, 지금까지 이걸 완성작으로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미완성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귀가 없었던 것이다. 또 완벽하게 마무리된 수염에 반하여 눈동자 선이 너무 진하고 약간 생경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우리 생경하다, 낯설다라는 표현 들어봤지? 그렇지? 자, 이렇게 낯설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에. 일단 단어들은 다 외워야 돼. 단어들 다 알아야 된다. 자, 낯설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무엇 때문에? 귀가 없었던 것, 눈동자 선이 너무 진하고 약간 생경해 보이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이 뭔데? 그렇지, 지워진 거지. 그렇지. 이거 미완성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랬던 거야. 이해되는 거지? 미완성이기 때문에 유탄이 남아 있었던 거지. 먹선을 안 올렸던 거지. 미완성이니까. 완성이 됐다면 유탄 부분에 무엇을 덧댔겠어? 먹선을 올렸겠지. 그치? 그래서 생경해 보였어. 자, 하지만 미완성작임이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다.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작품의 예술성은 미완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는 작품의 예술성은 뛰어나다는 얘기야. 그치? 예술성은 뛰어나. 그래서 자화상은 완벽하다. 미켈란젤로는 일찍이 노예상을 조각하면서 미처 다 쪼아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을 남겼어. 그런데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보이는 걸작이라고 평가된다. 미완성작인데 걸작으로 평가됐어.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 재질과 그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내려는 작가의 의식 사이에서 말할 수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구절 이게 아주 그 드물게 보이는 걸작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다시 이 미완성작이 오히려 드물게 보이는 걸작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이유, 여기부터지.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의 재질,
그다음에 그로부터 영원히 깃든 형상을 이끌어내는 작가의 의식 사이에서 말할 수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걸작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자, 이건 미켈란젤로의 노예상과 관련된 얘기지. 미켈란젤로의 노예상과 관련된 얘기였어. 자, 됐으면 아래로 내려가자. 자, 그와 같이 이와 마찬가지로 자화상 또한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준다. 다시 여기. 자, 이게 미완성작이기 때문에 이 자화상이 또 미완성작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지.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이 드러날 수가 있고, 뭐 때문에 미완성작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고, 다음에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도 보여줄 수가 있어. 그래서 윤두서의 자화상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에처럼. 그렇지, 미완성의 걸작으로 평가될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을 함께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두서는 어쩌면 똑같이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하고서, 다시 미완성인데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어. 이거면 더 이상 손댈 수 없으니까 완전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손을 댈 수 없는 이런 완전성을 감지하고서 그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자, 날개 부분 볼게. 자, 필자가 미켈란젤로의 노예상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 까닭. 그래서 요 얘기를 왜 굳이 꺼냈냐 이거야. 여기 요 별표치고 요 얘기를 꺼내서 이것도 걸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자, 윤두서의 자화상도 미켈란젤로의 노예상과 같이 미완성작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예술성을 지닌 걸작으로 평가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제시를 했어. 그럼으로써 다음 줄자 윤두서 자화상의 예술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미완성 작품인데 뛰어난 예술성으로 받는 예술성 있는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거든. 그만큼 예술적 가치가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끌고 온 거야. 자, 옆쪽으로 넘어가자.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 자, 유탄의 특성과 용도. 먼저 특성 보면은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가는 수치여서 요거 점착력이 약하여 쉽게 지워진다는 특성이 있어. 그래서 쉽게 지워지니까 수정하기 편리해서 이제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하는 게 용도였어. 밑그림을 그릴 때. 자, 다음 2번. 자화상의 상반신 윤곽이 사라진 경위. 상반신 윤곽이 사라진 경위. 여기에서 이제 필자가 추측하는 부분인데, 자화상의 상반신은 유탄으로 그렸지. 그래 유탄으로 그린 후 유탄으로 그린 후 먹선을 올리지 않은 미완성 상태였는데 이랬는데 왜 지워졌냐고? 요거 미숙한 표구상이 구겨진 작품을 펴고 때를 빼는 과정에서 표면을 심하게 문질러 유탄작을 지워버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 거지. 여기 추측의 내용이 이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원작품의 풍부한 질감이 사라졌고 뼈다가 된 선적인 요소만 남게 됐고, 그래서 날카로운 이미지를 주게 됐다. 요 부분 요거 단계별로 좀 기억을 해주자. 단계별로 순서대로. 서술형에서 빈칸 뭘 낼지 모르셔. 어디 낼지 모른다. 다 결국은 다 외워야 돼. 자, 다음 3번. 윤두서 자화상이 미완성의 걸작인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작인 이유는 요거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았는데 이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과 그다음에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미완성의 걸작이고 높은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평가될 수가 있다. 자, 정리되었으면 밑에 문제들 보자. 자, 1번 보면 윤두서의 자화상이 완벽하다는 필자의 언급은 작품이 지닌 형식적 완성도에 대해 평가한 말이다. OX. 아니지. 형식적으로는 이거 미완성이잖아. 그렇지? 형식 완성도는 없어. 그래서 X. 다음 2번. 오늘날 윤두서의 자화상은 파격적인 구도를 지닌 완성작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완성작이 아니지 미완성작이지. 그래서 이것도 X. 3번. 이거 뭐 그냥 거저주는 문제. 윤두서의 자화상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 이거 외워야 될 내용들이지. 다음은 또 생생한 무엇의 흔적을 보여준다.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 이걸 보여주지.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해. 외워줘야 돼. 자, 뒷장 이제 학습 활동 들어가 볼까? 자, 학습 활동의 첫 번째 문제. 이 글에서 다음 윤두서의 자화상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찾아보자. 근데 요건 이제 본문 읽고 요 내용도 찾을 수만 있으면 돼. 자, 첫 번째. 자, 정면상이고 그다음에 정확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앞에서 봤으니까 정면상이니까 좌우 대칭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얼굴은 이제 타원형이다. 그다음에 이목구비가 매우 단정하다. 이런 특징이 있고, 이목구비란 말 알고 있지. 그렇지. 생김새가 단정하다.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이제 이제 이렇게 뭐 특별하게 이런 것들 없었는데, 다음 넘어가서 자,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가는 수염. 요 수염. 그리고 새까만 탕거 끝.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느낌을 줄 수가 있었어? 여기 좀 이걸 그렇지, 부피감에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는 거지. 입체감을 줄 수가 있어. 입체감. 그렇지. 여기까지는 입체감이 없는데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입체감을 줄 수가 있고, 부피감, 입체감을 줄 수가 있어. 자, 그리고 귀, 목, 상체가 그려지지 않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특이한 점이었지. 자, 귀, 목, 상체가 그려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궁중에 붕 뜨듯한 이런 느낌을 줬고, 그다음에 옥에 갇혀 칼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듯한 느낌을 줬어. 왜? 상체가 없잖아. 상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다음 내려서, 다음에 머리는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가 있어서, 다음에 여기 탄건의 윗부분은 잘려 있었지. 탄건의 윗부분 잘려 있고, 다음에 시선은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는 장면. 시선은 정면을 보고 있어. 이게 자습서에 참 아쉬운 게 그림이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좀 아쉽다. 그림 잠깐 보고 넘어갈까? 그림 잠깐 보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 정면상이고 무지하게 무섭지? 그리고 이제 요런 수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부피감 주고, 요런 것도 이제 부피감을 좀 주는, 입체감을 주는 모습인데, 실제로 그림을 보면은 여기 윗부분이 좀 탄 건 윗부분이 좀 잘려 있지. 그렇지? 그리고 요게 이제 현재 남아 있는 거고, 다음 사진 장면으로 넘어갈게. 이렇게 봐도 무서운데. 그래. 어쨌든 그래. 두 가닥 수염 있고, 이게 나름 옷깃이야 이게. 이게 옷깃이고, 그리고 이게 접힌 것들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그렇지. 접힌 게 이게 사진 속의 모습은 이런 모습. 자, 그림 확인했으니까 다시 자습서 들어가자. 자, 2번. 다음 옛 사진 속 윤두서 자화상의 모습을 일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써보자. 자, 밑에. 자, 다음에 옛 사진 속. 옛 사진 속. 자, 예시다. 어지러 보이는 얼굴에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 우리 좀 전에 봤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어쨌든 그렇대. 그 사람이 평가를 내렸으니 그렇게 봐야지 뭐. 어지러 보이는 얼굴이다.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고 있다. 다음에 요 단어 좀 기억해줘. 중용의 미감이라는 표현. 중용의 미감을 지켜가는 조선의 선비와 같은 인상이고, 다음에 여기서는 도포 입고 있었지. 그 사진에서 잘은 안 보이지만 대략적으로 도포 입고 있었어. 다음에 단정하게 여민 옷깃, 다음에 정돈된 옷 주름선, 이런 것들은 완만한 굴곡을 갖는 고르고 기품 있는 선으로 이뤘더라. 여기 단정하게 여민 옷깃, 그다음에 정돈된 옷 주름선, 이런 것들은 완만한 굴곡을 주고 있었어. 옷깃도, 그다음에 옷 주름선도 굴곡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고르고 기품 있는 선으로 이루어졌다. 자, 됐으면 또 내려가서, 자, 넓은 깃에 깨끗한 동정 달려 있고, 다음에 딱딱한 동정과 부드러운 찬 사이에 이제 주름이 있었지. 여기 넓은
깨끗한 동정, 그리고 딱딱한 동정과 부드러운 천 사이에서 주름이 있더라. 그리고 동정과 기세의 턱이 진 이중 구조가 있었는데, 동정과 기세의 턱이 진 이중 구조가 있는데 인물을 포근하게 감싸는 듯한 느낌이었어. 그래서 얼굴을 받쳐준다. 그다음에 화면 아래 좌우 구석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자잘한 주름이 있었지. 여기 좌우 구석에 자잘한 주름. 그다음에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인 얼굴, 총명한 눈빛, 이런 모습이 있었어.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인 얼굴과 총명한 눈빛으로 그래서 인자함이 묻어났더라. 이런 것들은 이제 지문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으면 돼. 그래서 이게 원래 그림 속의 모습인지 아니면은 얘 사진 속의 모습인지 요 두 가지만 좀 잘 구분하도록 하자. 자, 이 문제는 중요하다. 이거 별표에 치고 이거 외워야 돼 이건. 자, 필자가 윤두서의 자화상에 제기한 의문과 그 다음에 해소 과정, 의문과 해소 과정. 자, 먼저 윤두서의 자화상을 보면 그림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글씨가 없어. 이게 자화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고, 그래서 필자의 의문은 뭐냐? 그래서 그림 속 인물이 윤두서가 맞냐 이거였어. 근데 이것을 자료를 통해서 했는데 어떤 자료를 통해서? 자, 윤두서와 절친했던 이학원이 쓴 다음에 요거 이학원이 쓴 윤두서가 그린 작은 자화상에 붙인 찬문이라는 요걸 통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이 의문이 해결이 되지. 요 이학원이 쓴 윤두서가 그린 작은 자화상에 붙인 찬문, 요걸 통해서 이 의문이 해결이 가능했어. 자, 다음 들어가자.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는 그림의 신체 일부가 없었지. 신체 일부가 없어. 아랫부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의문은 이거. 당대의 미감과 맞지 않는다. 당대의 미감과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작품이 중단되어서 완성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미완성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품었어. 자, 그리고 이거 역시 무엇을 통해서? 조선사료집 진속, 요 책 이름 외웠지? 조선사료집 진속에 들어있는 자화상의 옛 사진을 통해서, 자화상의 옛 사진, 이것은 책이고 이 속에 들어있는 사진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다. 그래서 완성이 됐다고 안 됐다고? 안 됐다고. 미완성이라는 게 확인이 가능했어. 자, 넘어가자.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니까 잘 봐두고 이 문제는 다 외워야 돼. 공감하거나 깨달음, 감동을 준 부분을 감사하며 글 읽어보자. 첫인상 관련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보고 다음 구절에서 공감한 부분이 있다면 말해보자라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이건 의미가 없고 패스. 자, 다음 2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윤두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생각해보고 아래 구절 감상해보자. 자, 요건 또 신경 써서 봐야 돼. 다시 어떤 인물이었는가 요거 확인해보자. 자, 안희준의 이제 한국의 미술가라는 글의 일부분인데, 자, 윤두서는 당쟁으로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당파성에 초연하였으며 인간적인 욕망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자, 여기 자,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다음에 초연하였으며 욕망을 극복했지. 당파성에 초연하였으며 욕망을 극복했다. 자, 그가 그림을 그릴 때는 먼저 대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털끝 하나까지 그 참모습에 의심이 없다고 생각하였을 때 비로소 붓을 들었다고 전해진다. 면밀히 관찰하고 털끝 하나까지 그 참모습에 의심이 없다. 요럴 때 붓을 들었던 거야. 붓 들기 되게 힘들었던 사람이지. 그치? 자, 또 그려진 그림이 털럭 하나라도 참모습과 다르면 즉시 찢어버렸다. 무서운 사람이네. 그치? 진짜 참모습 그대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바로 윤두서라는 사람이었어. 자, 밑에. 자, 자화상 또한 미완성작이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 이런 거지. 그렇지? 면밀히 받고 털끝 하나까지 그 참모습에 의심이 없다. 진짜 참모습을 찾아내려고 했던 거야. 그런 상념이 전개되는 과정과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했어. 자, 밑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자, 밑에 글 쭉 읽어보자. 자, 윤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학문을 수양했지. 학문을 되게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고 인간적인 욕망도 극복하려고 했어.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도 대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림의 털 하나까지 대상의 참모습을 담고자 했거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윤두서의 특성인데, 다음 이거 줄쳐놓자. 자기 수양적인 모습, 그렇지? 학문 수양, 욕망을 극복하는 이런 자기 수양적인 모습, 여기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뒤에 대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림 터럭 하나까지 대상의 참모습을 담고자 한 모습. 되게 성실한 사람이잖아. 이런 모습. 자, 이런 걸로 미뤄볼 때 윤두서는 자화상에 자신의 참모습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스스로를 면밀히 관찰하며 심혈을 기울였을 거야. 이런 모습 때문에. 자기 수양적이고 성실한 성격과 가치관 때문에 스스로를 면밀히 관찰하고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다. 제시된 구절에서 스스로에 대한 심오한 상념이나 자기 성찰의 흔적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런 측면과 연관이 있겠지.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필자가 비록 미완성작이지만 윤두서의 자화상을 높이 평가한 이유, 바로 이 이유지. 이것 때문에 공감할 수가 있다. 자, 인물의 특성은 요거 잘 받으면 돼. 자기 수양적이다. 그 다음에 성실한 성격,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넘어갈까? 다음 넘어가자. 자, 다음 3번. 이 글에서 자신이 공감하거나 감동을 느낀 부분, 그 까닭을 적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겠어. 자, 보자. 자, 공감하거나 감동을 느낀 부분. 하지만 미완성 작품이 드러났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완벽하다라고 했어요. 예술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를 내렸지.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근거를 들어서 이게 미완성 작품인 걸 증명까지 했는데, 그리고 이 작품이 미완성이지만 완벽한 예술성을 갖췄다고 단언을 했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필자가 작품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공감, 감동을 할 수 있었다. 이 부분 중 이것만 보면 되겠다. 넘어가자. 자, 3번. 내용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이 글을 읽어보자. 자, 다음과 같은 필자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 찾고 그 적절성을 판단해보자. 일단은 근거가 있으면 적절한 거야. 자, 밑으로 좀 내려보자. 자, 현재 이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결코 조선 사대부를 추구하던 윤리 도덕이나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관과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이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그 근거는 무엇을 통해서? 사대부를 같이 한 거 왜 안 맞는다? 어떤 근거를 통해서 얘기했었어? 그렇지, 효경 얘기. 그렇지. 자, 밑으로 내려가자. 답 부분. 자, 필자는 판단의 근거로 든 것이 판단의 근거가 유교의 경전이 효경의 구절이었지. 그렇지? 판단의 근거는 유교 경전이 효경의 구절이었어. 자, 그 효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지. 신체는 털럭, 피부까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이 구절의 내용이었어. 효경의 구절. 혹시 수업 시간에 이거 한자 다 구절 알려주시진 않았지? 오케이 됐어. 그럼 이것만 잘 읽어보도록 하자. 자, 그러므로 이렇게 요거까지 고려를 하면 귀를 떼어내고 신체에 생략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다시 여기부터 다시 줄쳐야겠네. 자, 그래서 위와 같은 이제 윤리 도덕을 고려하면 귀를 떼어내고 신체를 생략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 위에 윤리도덕을 고려하면 이렇게 생략한 것은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다. 다음 2번 넘어가자. 자, 2번. 자화상의 상반신 윤곽이 사라진 까닭에 대한 필자의 추론 과정을 정리해보고 그 타당성을 평가해보자라고 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요 과정 정리하는 거, 요 빈칸 채우는 거, 요거 할 수 있어야 돼. 요거 어렵다. 자, 보자. 시작 부분. 자, 윤두서의 자화상은 일단은 몸이 유탄으로 그려졌다는 것부터 시작해. 일단 유탄으로 그려졌지. 자, 그런데 유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점착력이 약해서 쉽게 지워진다는 특징이 있었어. 점착력이 약해서 쉽게 지워진다. 자, 그런데 유탄은 이런 특징 때문에 수정하기 편리해서, 그래서 통상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해. 수정하기에 편리해서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한다. 여기까지 연결 자연스럽게 되지? 유탄이야. 근데 얘는 점착력이 약하고 쉽게 지워져. 그래서 수정하기 편리하니까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한다.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머릿속에 다 넣었지? 자, 아래로 이제 내려가자. 자, 다음 단계. 자화상의 몸체는
먹선을 올리지 않은 미완성 상태였어. 먹선을 올리지 않았지. 어느 부분이 몸체 부분은 먹선을 아직 안 올린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자, 어떤 미숙한 표구상이 있는데 구겨진 작품을 이제 펴고 때를 빼는 과정에서 이게 표면을 심하게 문질렀지. 그래서 유탄 자국이 지워졌을 것이다. 미숙한 표구상이 구겨진 걸 펴고 때를 빼는 과정에서 문질러서 유탄 자국이 지워지게 됐어. 먹선을 올리지 않았는데 문질러 버렸지. 그래서 유탄 자국이 지워졌고 마지막 단계 넘어서 자, 뭐 이렇게 문지르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원작품에 다음 풍부한 질감이 희생돼 버렸어. 이게 사라지고 나니까 뼈대가 되는 선적인 요소만 남았어.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요 단계, 요 6단계 되는 거 잘 빈칸 하나하나 다 채울 수 있도록 꼼꼼히 봐주도록 해. 자, 밑에 이제 예시답 부분 넘어가자. 자, 유탄으로 그려진 자화상의 상반신 윤곽이 구겨진 작품을 펴고 때를 빼는 과정에서 표면을 심하게 문질러 사라졌을 것이라는 필자의 추론은 요거 통해 봤을 때 유탄의 특성을 밀어볼 때 그럴 때 타당할 수가 있겠지. 유탄의 특성을 밀어볼 때 그래서 타당하다. 자, 마지막 내려가자. 자, 윤두서의 자화상이 미완성의 걸작이라는 필자의 견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제 펼쳐보자. 내려갈게. 3번은 이제 뭐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지만 뭐 글쓴이의 생각과 동일해.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나도 필자처럼 윤두서의 자화상이 미완성의 걸작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유탄으로 그려진 상반신 부분이 사라졌긴 했지만 그렇지만 다음 구절, 요 구절 계속 나오는 구절이지. 작품을 그릴 때 고대한 흔적, 철저한 자기 성찰의 과정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작품을 그릴 때 고뇌했던 흔적들 그리고 철저한 자기 성찰의 과정들이 담겨 있어서 그래서 미완성의 걸작이라는 말에 공감할 수가 있다. 이것도 그냥 읽어보면 되겠지. 넘어가면 돼. 오케이, 요 단어는 여기까지 끝. 나이스.